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최근 리플의 가격은 900원을 돌파해주고 1000원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때는 스웰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900원을 돌파해줬었습니다. 지금 1000원을 돌파한 시점에는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원복 상태로 돌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 날짜 기사를 보시면 리플이 일주일 새 7%가량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줬던 건 지금 전형적인 강세장 조정으로 보여지면서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승 추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죠. 일반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시면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만이 하락하는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플 지금 현재 하락폭도 그리 크진 않거든요. 다시 한번 재차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시점이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 XRP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의 거래량과 보유량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10일 동안 XRP의 가격이 18% 하락 흐름을 보여줬지만 고래들의 거래량과 보유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관심 증가는 XRP의 가격 반등의 전조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난 부분 확인되시죠? 그만큼 XRP의 강세장을 대비하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소송만 끝나면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만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가격 폭등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명 재테크 저서 린다 존스는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녀가 최근 리플 IPO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플 이상적인 기업 공개 시기는 내년 5월이라고 했었는데요. IPO 시장의 붕괴, 주식시장 호황 시기를 고려했을 때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죠? 리플과 SEC는 이 합의안을 내년 2월까지는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3일에는 정식 재판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SEC가 항소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셈입니다. 즉 이 이후에 IPO 발표는 언제든 가능한 셈이죠. 이미 주주 담당자 채용 공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리플은 IPO 준비 착착착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뤄볼 때 린다 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월에 합의가 마무리가 되고 4월에 정식 판결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5월에는 IPO 발표가 된다라는 일정은 무리한 일정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때쯤엔 리플의 가격이 어디쯤 올라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연준의 긴축 우려감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ETF가 승인이 될 경우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엄청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도 머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리플은 많은 전문가들이 애플, MS,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국제 송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킨다라는 건 스위프트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의 움직임은 이렇게 조정을 받아준다라고 해서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매수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리플은 전량 매수 의견 드리고 있지 않고요. 조금씩 적금처럼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죠. 리플의 역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주기로 사이클을 돌면서 2년 동안에는 하락 흐름,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2년 동안의 하락 흐름 만들어내줬고 이제 상승장 초입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전의 사이클을 보시면요. 2020년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바로 SEC가 리플에게 제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가격은 상승을 했죠. 이 부분은 뭐였어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장이 만들어낸 리플의 상승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은 내년에 2월에 합의가 마무리가 되고 4월에 정식 판결까지 완전히 끝나고 나면요. 소송 리스크 해방되고 IPO 발표까지 진행하게 되겠죠. 그럼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됐고 이더리움 ETF까지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리플 ETF까지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리플 ETF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강세장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 폭등 만들어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리플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 흐름에서 우리는 최대한 물량을 많이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동안의 리플 자료와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진 영상 뒷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리플 SEC와의 소송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설명드리면서 합의가 어떻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리플의 전망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2020년 SEC는 리플에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두 가지 소송이었고요.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소송을 이어져 왔었는데요. 리플이 작년이죠. 약식 재판을 신청하면서 최근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이라고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는다. 즉 비증권으로 봤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에서는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면서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리플 임원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SEC가 주장했던 건 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하고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승소하는 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EC는 이를 증명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11월 9일 날짜로 이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브리핑 일정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그래서 미 법원은 지금 최종적으로 이 SEC와 리플 합의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SEC는 리플에게 어떤 벌금을 요구했냐면 지금 7억 7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벌금을 요구했습니다.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으로 판명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지금 리플에게 이 벌금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리플 입장에서는 7억 7천만 달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 지불 거부를 했고 친리플 변호사들 말에 의하면 제레미 호건은 7억 7천만 달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전체 규모입니다. 그 전체 규모 중에서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금액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존 디튼 역시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SEC의 관할 건은 미국 내로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외에서 판매된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XRP의 대다수의 판매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졌다라는 걸 미뤄볼 때 전체적인 이 7억 7천만 달러 그 부분 중에서도 미국에서만 판매된 5%가량의 금액만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 의원에서는 이런 SEC 제재 행태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사실상 무제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눈앞에 펼쳐진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SEC 위원장의 무능함은 이미 입증이 됐죠. 하지만 지금 현재도 SEC는 계속해서 암호화폐 때리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이 매우 큰 건인데요. 이 소송에서라도 승리를 이끌어내려면 지금 현재의 리플은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지금 이 소송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산안까지 지금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는 리플에 대한 항소는 더더욱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2월 안에는 합의안이 마무리가 될 거고 4월 23일 정식 판결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소송 리스크는 완벽하게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4월 23일 정식 판결에 따라서 SEC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예산까지 삭감되는 상황이라면 항소를 진행하긴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리플 CEO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SEC가 항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합의금을 낮추려는 액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리플 완벽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그 수순에 맞춰서 소송 리스크는 해소가 되고 IPO 발표되고 리플 ETF까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 리플 신고가 갱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흐름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매도 던질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에서 고점에선 비중 축소하시고요. 다시 한번 저점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더욱더 늘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 관련해서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모두 자료 공유 드리면서 우리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까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자료까지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EDX 마켓에 신규 상장할 것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두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입니다. 이 EDXM이 출범할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더해져서 더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지만 현재는 10월 31일부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코인이 상장 가능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코인처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만 상장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자마자 전 세계 암호화폐 허브인 이 두바이에서 XRP가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됐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두바이 공인 암호화폐 역시 EDXM에 상장되어 있던 세 가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았던 비트코인 캐시는 이 EDXM 마켓에서 상장 폐지가 됐었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미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는 이 XRP가 될 거라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나와줬었습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상장 폐지 소식은 들려왔었는데요. 그 자리를 XRP가 대신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계속 나와줬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캐시는 10월 31일 날짜로 상장 폐지가 됐고요.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은 이 두바이에서 XRP가 공인 암호화폐로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이 됐다라는 게 우연의 일치일 순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의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만으로도 리플에겐 강력한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두바이는 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허브로서 독특한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 통하는 완벽한 관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이끄는 금융 허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는 건 전 세계의 절반의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XRP의 트랜잭션이 증가하게 되면 XRP의 가격은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에서 리플이 공인 암호화폐로서 지위를 가졌다라는 건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고 앞으로 더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SEC와 리플은 지금 합의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합의금에 대한 결과가 나와줄 거고요. 이 합의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리플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SEC 전 국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XRP가 비증권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토큰에는 선례로 인용돼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친리플 변호사인 존 디튼 역시 리플 승소에도 다른 토큰들의 증권성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했는데요. 사건을 맡았던 아날리사 역시 해당 판결은 전적으로 XRP에만 해당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XRP만 비증권으로 인정되는 셈인데요. 기간 판매에 대한 합의금만 마무리가 된다면 XRP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과 함께 더불어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거래소 내에서도 이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과 함께 XRP도 같이 신규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리플은 단기적으로 1달러가 아닌 10달러 그 이상 가격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최근 기관과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XRP를 매주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매주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고 세력들의 움직임만 보시더라도 10월 14일 날짜로 총 공급량이 27%를 보유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1월 6일 날짜로는 46%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2배 가까운 물량을 더욱더 늘려갔다라는 움직임인데요. 이제 곧 XRP의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고점이 아닌 저점에 안전하게 매수가 잡고 진입해 나가시면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